장결핵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폐결핵 있잖아요. 폐결핵처럼 결핵균이 장에 염증을 일으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폐결핵하고 비슷한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기는 합니다. 폐결핵처럼 객혈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건 아닌데 장에 이제 염증을 일으키고 복통이나 설사, 혈변 같은 것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물론 그냥 무증상으로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시경에서. 일반적으로는 하여튼 복통, 설사, 뭐 혈변 같은 게 있는데 내시경을 들어갔는데 전형적인 궤양이 있을 때 장결핵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장결핵은 결핵균에 의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결핵균이 보통은 폐결핵을 일으킨 다음에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있다가 장에 이제 염증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장결핵에 의해서 염증 때문에 증상 같은 것들이 발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결핵은 이제 진단 기준이 명확하진 않은데요. 염증에서 결핵균이 발견된다던가 아주 확실한 경우가 있고요. 약간 애매한 경우가 있고 아예 아닌 경우가 있죠. 그래서 확실한 경우에는 장결핵 약을 바로 쓰는 거고요. 장결핵이 애매한 경우에도 먼저 조금 시도를 해봤다가 한 2달 정도 뒤에 치료 반응을 보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고, 명확하게 막 진단 기준이 막 있다고 보기에는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내시경을 해봤는데 궤양 모습 자체가 장결핵처럼 약간 지저분하고 약간 동그랗게 보이는 장을 이렇게 둘러싼 궤양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장결핵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조직 검사를 하는데, 조직 검사에서 결핵균이 나오면 진단을 바로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장결핵처럼 보인다, 협착도 있고 뭐 부위도 정확한 것 같고 뭐 이러면은 장결핵으로 먼저 치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결핵하고 크론병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장결핵하고 크론병을 이제 AI나 영상기법이나 뭐 이런 걸로 한번 구별하는 연구를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는 구별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우리나라처럼 결핵이 일반적으로 좀 많은 나라에서는 더더욱 힘든 것 같습니다. 이야기 드렸듯이 너무 구별하기 힘든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장결핵부터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크론병을 진단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은 이제 내시경 소견이 되게 많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시경에서 특징적인 소견들이 보이는데, 크론병은 약간 종주성 궤양이라고 그어진 듯하게 이제 궤양이 생기는데, 장결핵 같은 경우에 동그란 궤양, 원추형으로 좀 생기는 경우가 많고, 궤양 자체가 좀 지저분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조직검사 소견도 약간 다르고,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결핵에 더 맞는 거냐 크론에 더 맞냐 이걸 판단하게 됩니다. 치료법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장결핵 같은 경우는 균을 죽여야 되니까 뭐 항생제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 거고요. 크론병 같은 경우는 염증이 자가 면역으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면역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왜 장결핵부터 치료를 해야 되냐면, 애매할 경우에 면역 억제를 만들어 놓으면 장결핵이 막 더 번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크론병하고 이제 하여튼 두 개가 헷갈린 경우에는 장결핵부터 치료하는 게 더 원칙입니다. 그래서 장결핵을 먼저 치료한 다음에 크론병을 치료해야지, 크론병부터 치료를 하게 되면은 면역이 떨어져 있는 더 약화가 되기 때문에 장결핵이 더 심해지고 다른 데로 막 다 퍼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장결핵은 뭐 치료법은 굉장히 간단하긴 합니다. 폐결핵이랑 비슷하게 보통은 한 6개월 정도 결핵약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결핵약 자체가 좀 약이 많고 환자들이 좀 이제 간독성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힘들기는 한데, 보통 초기에 2달 정도가 약이 많거든요. 그 약을 먹는 기간 동안에 특별한 부작용이 없으면은 6개월 동안 복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결핵으로 잘 치료가 되면은 깨끗하게, 그리고 어차피 후유증이나 뭐 이런 게 크게 남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만성적으로 계속 치료만 잘 되면 더 이상 병원 오지 않아도 되는 질환입니다. 장결핵 같은 경우에는 결핵을 6개월 정도 치료를 하면은 약의 부작용은 있을 수 있으나 이걸 치료하면 이제 완전히 완치가 되는 질환이고, 이 질환은 이제 오지 않아도 되는 질환이고요. 그리고 이제 과민성 장증후군도 좀 만성화될 수 있는 질환이고, 염증성 장질환 크론병은 만성적인 질환이어서, 만성적인 질환은 당연히 약 쓰다 보면은 뭐 합병증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고 이러긴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합병증을 미리 모니터링할 수 있는 많은 도구들이 생겨서 좀 더 안전하게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조금 많이 하시기는 하시는데, 얼마 전에도 제 환자 중에 한 명이 장결핵 진단을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부인이 임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막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폐결핵처럼 막 잘 전염되는 질환은 아닙니다. 보통은 결핵은 폐결핵 같은 객담이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전염이 되는 거지, 분변이나 이런 것으로 전염된다는 사례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결핵이 진단됐을 당시에 폐결핵이 활성화돼 있으면 그거는 분명히
경우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데 폐결핵이 활성화된 결핵이 아니라면 뭐 감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염증성 장질환을 보는 의사고 제가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이 제일 주 환자들이니까 얘기를 드리면 뭐 장결핵 같은 경우에는 완치가 되니까 저희가 뭐 그렇게까지 걱정을 많이는 안 하셔도 됩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결핵약만 잘 드시면 완치가 됩니다. 그리고 과민성 장증후군은 만성화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기질적인 병변이 없기 때문에 안심시켜주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들이 오면은 저게 이렇게 배가 엄청 아픈데 뭔가 진짜 암이나 뭔가 이상한 게 있는지 뭐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대부분은 검사를 해보면은 특별한 기질적인 원인이 없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게 없고 아까 얘기했듯이 식이나 운동 같은 생활습관 교정을 많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염증성 장질환 환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진짜 난치 질환이었습니다. 이제 치료가 잘 안 되고 뭐 약도 별로 없었고 맨날 이제 증상적인 관해라고 하는데 증상만 없으면 다 괜찮은 걸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증상적 관해를 넘어서서 내시경으로 봐도 완전 궤양이 깨끗해지는 그런 내시경적 관해까지 생기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다른 사람들하고 일반적인 사람들 당뇨 고혈압 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생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치료 방법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저도 여러 가지를 연구를 한번 해보고 있고 여러 가지로 많은 희망을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